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은 항암 치료로 인해 치아가 약해져 발치 및 임플란트가 필요한 70대 환자분의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은 항암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구강 질환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암 환자가 주로 앓게 되는 구강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의 부작용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입이 마른다는 건데요. 입이 마르면 충치와 잇몸 질환의 위험도가 매우 증가하게 됩니다. 또 흔한 구강 합병증은 구강 점막염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입안이 허는 건데요. 항암제로 인해서 구강 점막이 손상되면서 입 안쪽이나 목 안쪽에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과 출혈, 감염 등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곰팡이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입안에 곰팡이가 증식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혈 위험이 높아져 잇몸에서 쉽게 피가 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과 같이 면역력 저하로 인해 치은염과 치주염 같은 치주 질환이 발생하거나 쉽게 악화되기도 하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턱뼈나 치아에 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받기 전에 구강 상태를 최대한 건강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암 치료는 크게 수술,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으로 나뉘는데, 이중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를 투여하는 화학요법을 시작하면은 구강 내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치과 검진을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암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제거해서 항암 치료로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발치나 치과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항암 치료 기간 중 추가적인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항암 치료 전 어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으면 치료를 완료하는 것이 좋아요. 치료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방사선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턱뼈 괴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치가 필요한 치아는 미리 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해서 치석과 플러그를 제거하고 입안을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필요하면 불소도포도 해주시는 것이 충치 예방에 좋겠죠. 그런데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부담이 치과 치료를 더 지연시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한 상태에서도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이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자체가 신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과 피로감으로 인해 치과 방문 및 치료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면역 억제 상태에서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위해 추가적인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의식화 진정요법이 있는데 암 환자도 의식화 진정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의식화 진정요법은 수면치료라고도 부르죠. 암 환자도 수면치료가 가능한데요. 다만 사용되는 약물이나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 치료 중인 환자는 면역력 저하 약물 복용, 치료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인해 수면 치료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전에 담당 의사와 면밀히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과 수면 치료에 사용하는 진정제나 마취제가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복용 여부를 반드시 치과 의사에게 알리고 확인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안전한 수면 치료를 위해서는 항암 치료 상황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겠군요. 맞아요. 특히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로 인해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진정제를 사용할 때 용량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화 진정요법을 받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해야 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혈소판 수치가 낮거나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침습적인 치료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암 환자분들께서 구강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겠어요? 항암 치료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주 물을 좀 드시는 게 좋겠고,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 분비를 촉진시켜 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들은 피하시고 구강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부드러운 칫솔과 치실 등을 사용하여 양치질을 자주 해주시면 더 좋겠죠. 따뜻한 물로 가글도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구내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하된 면역력으로 인해 감염이 생길 수 있으니 입안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치과 정기검진을 통해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E가 풍부한 음식은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므로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균형 잡힌 식사도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의 치과 치료와 의식화 진정요법 가능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암 치료 중에 구강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치료 과정이 더욱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참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치의 및 치과 의사와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